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여러분들의 마감 전략 책임져드릴 증시 오늘간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KPX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제죠. 반도체 KPX, 여기에 에너지 KPX, 초전력, 이 전력난 때문에 많은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 돌고 돌아서 지난주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원전 여기에다가 많은 것들이 거론됐다면 오늘은 다시 주인공인 반도체주가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그 속에 코스피는 0.58%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엔비디아발 훈풍이 우리 시장에 주도주를 부활시키는데 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되는지 알아보겠고요. 또 어제 지난 거래부터 저희가 전해드렸던 에너지에 대한 관심, 오늘은 원전으로 또 쏠리고 있는데 계속 믿어봐도 괜찮은지 테마주, 업종 전반적인 상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의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미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안에서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정말 선별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주도주의 부활이 눈에 띄는데 코스피 코스닥 오전 오후장의 장중 변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그게 썩 좋게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왜요?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동안에 쳐줬던 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도했던 게 더 가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역시나 키 맞추기는 됐고 그냥 시장에서 보는 거 계속 보겠다. 이런 입장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낙폭을 축소하려고는 들어오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얼마큼 같이 견인하면서 변화가 들어오는지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다 보니까 2,700선은 안착했다고 하더라도 시원한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는 조금 더 어지럽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되는 종목 안 되는 종목 좀 갈리는데 지금 막 그래도 2차전지 쪽에서 반등세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침부터 또 약간 바이오주가 또 속을 썩였었죠.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닥이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만큼 안정은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도 그리고 가는 종목들만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하락폭을 다 만회하지 못했고 또 내가 없는 종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소외받는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 장 여러분들이 소외받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이슈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두 가지를 오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여기에 원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로 넘어가 보죠. 이전으로 생각해보면요. 반도체가 열풍을 끌어냈을 때 반도체에 대한 그 배경에는 스마트폰도 있었고요. 클라우드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그런 환경들이 조성됐을 때 여기 더불어 AI까지 더해지며 다시 한번 활용 점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4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SK증권 리포트를 저희가 봤어요. 메모리 업계 증익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AI 수요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리고 더불어서 2024년 3분기부터 HBM의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내년에 위한 가격 경쟁력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2025년에 실적 시사점을 점증할 수 있고요. 더불어 2025년 물량 대비 추가 증설 결정 역시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HBM 업황 호조는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공급 부족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가치는 더 상승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도 있겠고요. 엔비디아도 있겠고 마이크론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무엇일까? 두 가지 포인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산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수율을 얼마나 잡아내느냐, 수익성에 직결되는 코멘트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지금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요. 높은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수율도 잡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AI 강세 국면에서 반도체 비중 확대는 여전히 투자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약간 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난주부터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실적 좋았네. 그래서 국내 반도체주를 눈여겨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당일과 그 다음 날은 반도체주가 좀 내렸고 삼성전자 여파로 인해서 좀 힘들었고 금요일부터 다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약간 시간차 공격으로 반영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시간차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냥 딱 이번 사이클은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HBM만 보기 시작하네요. 네. 그 관련된 쪽 특히 엔비디아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서 여기서 지금 밸류체인 안에 딱 들어가서 같이 끌고 나가는 종목만 챙기려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확산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강하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패키징을 하는 TSMC 강하고 거기 제공하는 HBM의 단독 벤더로 들어가 있는 하이닉스 강하고 그러면 한국 측만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본더 쪽에 강자를 보이는 한미반도체 네.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 정도로 이렇게 키 맞추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이 움직이는 흐름으로 봐야 되겠지. 그를 또 확대시켜서 여러 가지 반도체 쪽으로 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를 보여주지 못한 게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지금 나온다는 게 참 같은 반도체에도 선택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안에서도 하나의 테마를 하나의 업종을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고 또 그리고 시총도 상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로만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간차 공격이 아닌 종목별 공격이 네. 가능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거론됐고 또 그와 함께 엔비디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내 주식으로 한미반도체가 있어요. 네. 저희가 지난 거래일에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느냐 안 하느냐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소화해내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도대체 한미반도체만의 특장점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장에서 뭐 설도 많고 카더라도 많은 걸까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런 뭐 삼성전자랑 다시 뭐 화해한다, 뭐 어쩐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예, 뭐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입장으로서는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독보적인 지위들이 특히 HBM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SK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이제 가장 강하게 장비 납품을 하는 입장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HBM3E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 벤더가 늘어나다 보니까 들어간 장비가 늘을 거고요. 게다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못 받았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뭐 사이가 좋건 안 좋건 간에 그런 거보다 돈이 지금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뭐 사이가 좋건 안 좋건 간에 얘기를 하겠죠. 장비 달라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QA 확대가 나왔었을 때 한미반도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커지는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프리미엄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오히려 주주 가치를 강화하는 측면들까지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가장 뭐 맞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하반기에도 HBM을 필두로 한 시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잠깐만 봐볼게요. 이 HBM의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면은 HBM 쪽에서도 추가 증설을 계획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일반재인 커머디티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커머디티 업황을 호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이것이 HBM의 업황 호조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계속된 선순환 구조 안에서 올해, 내년 이 반도체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게 SK증권의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SK하이닉스가 과연 20만 원을 뚫어낼까 긴가민가 했다가 오늘장 봤잖아요. 그럼 더 기대를 걸어볼게요. 앞으로도 눈여겨볼 만한 반도체주 김민수 대표 안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 흐름을 그대로 보게 되면 네. 결국에는 HBM도 같은 디램 라인이다 보니까 HBM이 계속 또 쓸수록 디램도 쇼티지가 나고 네. 그러면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이것도 가격 올라가고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다고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확대돼서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디램이나 전공정 쪽 이쪽도 한번 움직임이 나오겠죠. 근데 그때 타이밍은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와 같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질문은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한솔 아이원스 계속 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 이제 세정장비 쪽에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점유율을 좀 끌어오는 관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더 이런 쪽들이 부각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메모리 쪽이나 비메모리 쪽에서 세정은 앞으로 또 미세화를 간다든가 했을 때 당연히 중요한 모습들로 가져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당장은 직전 고점대에서 좀 멈칫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추가 레벨업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솔 아이원스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현재가 접근도 가능한지요? 가격 전략도 궁금한데요. 네, 다 사진 마시고요. 다 사진 말아요? 네. 지금 전고점대에서 약간 매물 소화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사시는 것보다 일단 적어도 보초병 정도까지는 들어갔다가 다시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흐름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주봉상에서 레벨업 되는 흐름들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는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500원, 16,000원대 부분까지 바라보시면서 추가적인 탄력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2,000원대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솔 아이원스 기대주입니다. 지금 바로 모든 물량을 담자 이건 아니고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원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17% 가까운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SMR 안에서 그 지위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에 과연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들여다봐야 될까 하다가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픽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SMR 등과 관련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 다른 경쟁 기업들이 쉽사리 넘보지 못하게 장벽을 구축해내겠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관련 안에서도 실증 사업 진행 과정이라던가 우방국과의 협력, 그리고 금융 지원 등 전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1979년에 미국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이 원자력 산업이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을 다 갖추지 못했다라는 단점을 미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기기의 대형 단조 등에서의 약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아는 기업이죠. 웨스팅하우스도 2000년대 이후로 이 5건의 공사만 진행을 했다. 프로젝트의 경험 이력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미국은 진입 장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동맹 국가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누가 되겠느냐? 국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 속에 오늘장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SMR 르네상스가 왔다라는 키워드도 오늘장 눈에 보이던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원래는 예전에 전강후약의 대표적인 종목이었다면 네. 오늘은 장 후반까지도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축포를 쏘아 올렸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물론 단독 보도긴 하겠지만 네. 근데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게 어차피 미국은 SMR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영역을 확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2029년부터는 30기 이상 짓겠다라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전력이 부족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될 만한 것들 빨리빨리 하자라는 쪽에서 신재생에너지부터 원자력까지 지금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한 110억 달러 들여서 직접적으로 이 SMR 관련된 뉴스케일 파워에 그러니까 좀 지원을 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원자력에 대한 가치가 커진다는 것에 대한 반증일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뉴스케일 파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벌써 한 2번에 걸쳐서 1억 달러 정도 어떤 투자를 했습니다. 그 스타트업일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까지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해준 회사 쪽에 그러니까 장비 발주를 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수혜가 높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는데 하나 좀 챙겨보셔야 될 거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당장 1, 2년 뒤에 나올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긴 시각들입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장기간의 프로젝트 쪽에서 기대감이 먼저 확 올라온다. 그러면은 약간 또 줄었다 놨다도 좀 필요하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줄였다가 다시 네. 조정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보는 자리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SMR 시장은 커지고 있는 시장이 맞습니다. 자료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SMR 시장의 규모 전망치를 보시면요. 2033년 올해로 9년 뒤에 이 724억 달러의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후 2043년의 경우에는 무려 2,950억 달러의 시장 규모, 우리 돈으로 한 401조 원의 시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SMR 시장, 원전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지만 워낙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시간에 걸쳐서 반응을 해줄 것이다. 오늘은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추격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이 SMR이 다시 좀 부각을 받자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원전에서 뭐 우진이라던가 우진엔텍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 테마단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게 일단 눈길이 가지만 그래도 한전 산업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쪽에 네. 대한 종목들도 좀 소외됐다가 빠르게 움직이는 변화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어떤 그 회사들, 중소형 회사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낙수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긴 하는데 아마 한 종목만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회사가 원자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담수화 프로젝트부터 화력 발전과 관련된 모든 발전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원자력 외에 뭐 LNG 화력 발전 쪽도 강점이 있는 부분들 거의 비슷한 회사 중에 하나가 BHI입니다. 이 회사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또 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오기 전에는 한 6%, 7%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네요. 네. 그만큼의 계속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때 보면 차트가 이쁘니까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사고 싶으시다고 하게 되면 요만큼만 사셨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나온다. 그때 본격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늘어나는 수주 잔고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에선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전도 참 개인 투자자분들을 힘들게도 했고 기쁘게도 했던 대표적인 테마주입니다. 탈원전이냐 탈원전 폐지냐 이것으로 인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았고요. 여기에 SMR 그리고 전력난까지 더해지면서 점점 모멘텀에 힘을 얻고 있는 원전인데 저희 시청자분도 꼬집어 주셨지만 내일 이제 모하메드 대통령, UAE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집니다. 그럼 또다시 원전에 대한 관심의 불씨가 돋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어떤 종목으로 이것도 압축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이 이거 나올 거 돼 있고 거기다가 또 뭐 체코나 영국 원전 얘기가 나올 때가 됐고 거기다가 또 전기본 전력 기본 계획 쪽에서도 월말까지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맞물리면서 이벤트와 관련된 쪽의 핵심들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이런데 기대감이 막 물릴 때 내일까지 뭐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 신규 매수로 딱 들어갔다가 또 고점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시게 되면은 지금은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한 작은 비중 정도만 아니면 짧게 대응할 정도만 보셨으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BHI나 아니면 또 요즘에 또 부각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수산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화력 발전과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적으로 포인트를 맞추되 따라가서 매매하는데 도움이 저희를 수익 내게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못했다. 무리하지는 마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전 질문 3개 드렸는데 셋 다 마지막에 계속 주의할 점을 언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벤트도 있고 모멘텀도 갖추고 있는데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데 그때를 추격 매수 타이밍으로 보지 마시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해 보세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언급해 드렸고 BHI, 수산 인더스트리 나왔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